안녕하십니까? 세PD, SEPD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Understanding Korea죠. 외국 분들도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를 외국 사람들한테 뭐 설명을 할 때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 SEPD, CPD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CPD는 뭐 새롭게 뭐 대담도 하고 이슈 진단도 하고 좀 폭을 확대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Understanding Korea, 한국에 대한 이해, 한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 어프로치, 핵심 단어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Korean Economy and History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로 뭐 한국 경제를 한국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 수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요. 뭐 국토가 어떻게 발전돼 있고 성장돼 있다. 뭐 산업 분석, 부동산, 주택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그 용인에 삼성 반도체가 뭐 300조 투자한다. 그 전에 SK 하이닉스가 한 투자를 이미 진행 많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어,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울의 인구가 이제 1000만이 됐다가 조금 안 되고요. 경기도가 1362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이해 뭐 이런 분야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영어도 좀 썼습니다. 인트로덕션 소개죠.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토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한국을 리퍼블릭 코리아라고 하죠.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약칭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되겠습니다. 1954년 10월 1일에 체결됐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죠. 코리안 월이 있고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습니다. 재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재벌. 빅 컴퍼니들이 있는 회사들을 재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대기업 집단군이 맞는 얘기입니다. 삼성, 뭐 현대, LG, SK, 네이버, 포스코 뭐 이런 대기업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네이버나 포스코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삼성 외국 분들 중에서 한국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 없고 K-팝 또 한리버 미라클 한리버 미라클이라는 거는 한강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25 통해서 6.25 전후에 소득이 200불도 안 됐죠. 150불 정도. 뭐 거기서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죠. 3만 불, 4만 불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의 빅10 안에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중요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location of Seoul, location of Korea죠. locate란 말을 쓰죠. locate, location. 부동산 재테크나 뭐 이런 때도 보면 부동산 위치 중에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location. 도쿄가 있고 여기 서울이 있고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찍힌 데가 빨간 마크를 한 데가 서울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베이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도를 사실은 제가 외국에서 모형도를 사온 겁니다. 이거 사온 건데 이걸 한번 했고 여기 뭐 조그맣게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가 좀 토끼같이 생겼죠. 사실 순에서 외국에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이 있고요. 일본이 남한의 한 3.7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도는 제가 아,
손으로 직접 한번 그려본 건데 이게 사실 솜씨가 별로입니다. 차이나 중국이죠. 재팬, 일본, 한국입니다. 이 동해를 이스트 C라고 합니다. 일본은 재팬 C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스트 C를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타이완 있고 필리핀이 있습니다. DMZ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무장지대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emilitarized Zone이죠. 무장을 해제한 존이 되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비무장지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하고 재팬, 뭐 이스트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독도 아이슬란드라는 데 있고, 리앙커틀락이죠. 뭐 이런, 한국의 주변에 이제 섬이 있습니다. 울릉도도 있고요. 제주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인천, 뭐 부산, 대구, 울산, 뭐 광주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 러시아, 재팬 뭐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시하면 Korea is located at the surrounding area of China, Russia, Japan, historically very important location.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베세터라는 얘기 있어요.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다.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캐피탈 리전, 그래서 2,500만 이상이 되고요. 서울, 인천, 수원, 용인, 고양시 뭐 이게 100만 이상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도시 섬이 하나 있죠. 제주, 사우스파트 쪽에 제주도 있고, 그 다음에 독도가 이제 여러 가지 섬의 연합이 되겠습니다. 이스트 C가 있고요. 이렇게 뭐 돌섬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어로 할 때 just for your reference라고 합니다. 기후가 클라이메이트인데 이게 이제 뭐 울릉도, 독도 날씨를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근데 강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근데 적당합니다. 사실은. 난류의 영향을 받아 많이 받는 전형적 해양성 기후로서 평균 강수량은 1240mm 정도, 평균 기온은 12도, 12 센티그레이드입니다. 평균 기온은 1도씨, 8월 평균 기온은 23도씨. 온난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도, 울릉도 뭐 한번 가볼만 하시는데 가기는 쉽지는 않죠, 사실은. 계획을 충분히 하고서 가셔야 됩니다. 카이스트라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공학과에서 뭐 그 섬 근처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 봐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고체 천연가스 또는 메탄 수화물, 이게 확인된 양만이 약 6억 톤 정도 매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녹으면서 물과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효용 가치가 큰 미래 청정 자원으로 주요 선진국의 개발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독도를 얘기하는 것은 독도가 여러 자원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해양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독도 주변은 크루시오 지류인 따뜻한 대만 남류와 찬 북한 해류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영양 염류가 풍부하며 또 이래서 동식물 플랭크톤이 다양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육성 어족이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지형적으로 2068m 정도 되는 동해 세중에서 분출한 화산성 해산으로 무리로 쏟아오른 독도 면적은 비록 작지만 수면 아래의 독도의 면적을 합하면
울릉도의 한 2배 되는 거대한 해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변에 물개 바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32개 이상의 바위섬과 암초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도 is very good fishing ground, fishery, fish market 뭐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어로 돼 있어서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캐피탈 리전이고 메이저 시티가 주요 도시죠. 그래서 서울, 인천, 수원, 용인, 뭐 성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South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plan to create several centers for economic activities in the capital region. 뭐 여러 계획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인천에 국제공항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강남 디스트릭트도 있고 김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도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네. 이 그림은 그냥 서울 중심의 캐피탈 쪽에 100만이 넘는 도시들을 표시한 겁니다. 뭐 서울, 인천, 수원, 용인, 고양도 있고요. 성남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지역 균형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 순위라고 그러죠. 어반 랭크, 시티 랭크, 어반 시스템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울산, 용인, 고양 이런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캐피탈리즘 수도권이고요. 서울시가 이제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들을 나왔고 부산도 350만이 좀 안 되고요. 인천이 290, 300만이 좀 안 됩니다. 네, 대구가 250만 좀 안 되고 대전광역시 150만, 광주가 150만, 경기 수원이 120만 정도 되고 울산이 115만 정도입니다. 고양시가 100만이 좀 넘고 경기도 106만 정도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 또 경상남도의 창원시라고 있습니다. 104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접 경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토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되죠. 그래서 어글로머레이션 이코노미라고 어글로머레이트 뭉친다는 거죠. 집적한다. 그래서 집적 경제입니다. 뭉쳐서 살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프라 공급 비용도 절감되고 사람이 많으니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IMF 이스케이핑, IMF 탈출을 한번 했었죠. 1997년에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출도 아주 잘했다. 하지만 후유증이 좀 존재는 하죠. 1990년대 대학교 들어온 후배들, 청년들이 상당히 힘들었다. 70년대, 80년대 출생하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선배들이 잘하긴 했었지만 뭐 실수한 적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 에어리어가 핫하고 뭐 네이버라는 것이 뭐 성남 시티에 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용인 시티에 로케이터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네. 네, 여기가 용인 시청이고요. 용인 공영버스 터미널, 용인 IC, 한국민속촌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 처인구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SK 하이닉스 소부장 업체들이 집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SK 하이닉스 짓고 있는 데고요. 여기가 이제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벨트 신규 300조 투자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코리아는 국토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토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벨트가 있고 남해안 벨트가 있고 동해안 벨트가 있고요. 그 수도권과 뭐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이렇게 구분해서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권, 또 일본 도쿄 북미 남미 쪽으로 이렇게 연관하는 거, 아세안 국가를 연결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뉴광역 경제권으로 확대해서 도시권을 육성을 하죠. 그래서 뭐 참고로 11개권,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강원, 뭐 인천, 용인, 울산, 전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GRDP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지역 경제력 강화, 경제적 이익을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권을 연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결국 뭐 스마트 빅데이터, AI 연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진 이거 그냥 유명한 사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지휘하는 내가도 유엔군사령관 얘기입니다. 1950년 9월 15일입니다. 제너럴 메가더 커맨더 인칩 of UN Forces 지휘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세 번째 히스토리 역사죠. 한국에는 이제 한반도죠. 코리아 페니슐라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고구려 백제신라 그 전에는 고조선이 있었고요. 뭐 통일신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조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지던트 박정희 그 5.16 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했고 유명한 저기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익스프레스웨이 이런 거를 건설을 했었죠. 그다음에 한리버 미라클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자 한국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산, 한강, 6.25 코리안 월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한강의 기적, 한리버 미라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경우 한국을 좀 설명해 주려면 이런 식으로 한리버 미라클, 코리안 월, 뭐 이런 대통령, 역사 이런 것들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약소국이었습니다, 사실은. 중국과 일본 등이 993회를 침략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정신 많이 차려야겠죠. 영어로 표시하면 China including Japan invade Korea more than 993 times in history. 놀라십죠? Amazing. 네. 아리랑, politeness, courtesy, civility, intimacy, patience, endurance, 은근과 끈기 뭐 이런 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표시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4.19, 5.16, 5.18 뭐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역사적인 용어. IMF 리커버리 프로세스 탈출 과정이 우리가 참 잘 슬기롭게 잘했죠. 07 과삼 뭐 이렇게 우리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공만 다 있는 건 아니고 과도 좀 있지만 어쨌든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 캐피탈이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텐데 남산 타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옛날에 한양 도성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남, 뭐 여의도 영등포 있고 또 신도시 만든 저기 왕십리 뉴타운 쪽도 있고 용산이 지금 대통령실이 그쪽으로 이전해 있죠. 청와대 쪽 옛날 뭐 그런 쪽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도 보시고 또 경제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기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 사진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님의 아들 저기 인수 박사님, 조혜자 여사님
여기 서재에 그래서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유명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백화점도 대형 백화점도 있습니다만 또 유통센터도 있고 이런 또 전통시장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지금 가방도 파네요. 뭐 칼국수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안경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강남의 압구정동이라고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입니다. 서울의 삼성동, 삼성역 쪽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근처가 되겠습니다. 전통 명절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석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원하는 일 모두 다 이루어주시기 한가위 되세요. 뭐 이런 걸로 해서 카드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던 명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요즘과 같이 이렇게 번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 보세 뭐 이렇게 해서 새벽적인 울렸네. 그래서 근면을 자극시키고 이렇게 일할 성취욕을 부추겼던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새마을 운동, 무브먼트 이렇게 되죠. 여기 also known as the New Community Movement, New Village Movement, 새마을호 무브먼트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어반 센터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스탠다드 오브 리빙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를 좀 줄이는데 많은 역할을 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는데 사실 홍수가 많이 나는 한국을 4대강 유형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 공이상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입니다. Main Fall River Basin Area Development죠. 사실은 이게 상당히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5.18이라고 있는데 논란 유공자가 누구냐 혜택 뭐 남한내 고종간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정리가 좀 돼야 될 사항 중에 하나죠.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이 대한민국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펜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죠. 다 재정적으로 부족을 하겠지만 어쨌든 제도를 좀 개선해 가면서 이런 펜션 시스템은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도시 체계, 코리아 시티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지역 균형 개발을 이제 리저널 밸런스드 디벨롭먼트라고 그리고 한국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로스폴 성장의 축을 몇 군데를 세워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거점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대전 5개 도시 뭐 이렇게 해서 집중 개발을 한 거죠. 사실은. 감사합니다. SEPD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